프랜차이즈 창업하면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손쉽게 창업하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상담 오시는 점주님들 중에 변호사님 프랜차이즈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다. 법도 많이 알고 계시고 소송도 많이 하셨으니까 계약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점주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본사를 찾기 전에 제가 원하는 희망 업종에 대한 임대 매물을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가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이 상권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동네의 상권들을 더 확인을 해보고 유동인구라든가 업종별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할 것 같고, 임대료 시세나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미리 의뢰를 드려서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백방으로 좀 수소문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이 정보 공개서상 기준 임대 면적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브랜드를 하려면 면적이 몇 평이 기준이다 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곳들을 내가 예상하는 본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정도 면적의 매물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춘 매물을 좀 요청을 해두겠죠.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공개서상 최소 가맹점이 30곳 이상인 곳으로 선별을 할 거고요. 또 서울 지역 가맹점들 연평균 매출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이 월평균 매출이 높은 곳을 한 5군데 정도를 선별을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본과 가맹계약서를 미리 본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보셔서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인테리어나 설비, 그리고 가맹비 로열티가 과도한지 또 비교를 하면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면 고정비가 이 정도로 지출이 되겠구나 라는 순수익에 좀 초점을 맞춘 시뮬레이션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가맹점들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개점을 희망하는 곳에는 인근 가맹점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상권이 비슷한 곳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방문해서 맛도 보고 가격 경쟁력도 비교를 해보고 점주님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볼 것 같아요. 또 계약기간 중에 본사가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광고 판촉 활동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또 신메뉴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매출은 비밀이 될 수도 있지만 체감 마진율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필수 품목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저에게 불리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사의 매출 대비 재료비의 비중, 근데 이거를 꼭 본사한테 발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의 메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원부 자재를 포함한 재료비 비율에 대한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재료비가 35% 이하면 좋겠죠. 본사가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곳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3자 물류를 써서 본사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로 바로 입금을 한다고 해도 점주가 발주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본사한테 리베이트로 가는 구조다 라고 하면 해당 금액만큼 점주님 공급가에 얹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주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직영점이 받는 가격이랑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 재료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정비로 제일 높은 게 인건비인데요. 본사에 문의를 해서 재료비, 인건비와 같은 큰 고정비 항목을 계산을 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할 건지 또 오토로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몇십 곳 있다 라고 하면 어느 계절이 성수기고 어느 계절이 비수기고 어떤 요일이 사람이 많고
알바를 몇 명을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맹 계약을 할 때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가 있을까요? 점주님들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영업지역은 최대한 넓게 받으려고 할 거고 사입이 가능한 품목도 당연히 늘려달라라고 할 것 같아요. 매출 대비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이 있으신데 거기 이하가 될 경우에는 로열티를 면제해달라는 특약을 설정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위약벌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몇 개월 이상 매출이 얼마 이하가 돼서 남는 것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서 면제하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본사가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손쉽게 창업하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메뉴와 인테리어가 이미 균일화되어 있다. 다른 매장에서 그걸 미리 맛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좀 손쉬워 보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 브랜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사만의 특별한 메뉴,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꼭 그 브랜드를 해서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창업이 이제 무한 경쟁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임대 매물을 먼저 찾아보는 것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소중한 창업 자금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